완도 공장 5개에 300억, 강남 빌딩 400억. 합치면 700억은 될 거야. 어머님은 도대체 언제까지 다 끌어안고 계실 거래? 지겨워 죽겠어. 큰 며느리가 남편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VIP 대기실에서 들렸습니다. 오늘은 아들 최민호의 CEO 취임식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본사 대강당에 500명이 모였지요. 주주 200명, 임직원 300명이었습니다. 저는 대기실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최옥순, 올해 70살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1975년 남편과 함께 시작한 작은 김건조장이었습니다. 전라남도 완도군 바닷가 20평짜리 낡은 작업장이었지요. 남편은 어부 출신이었고 저는 시장에서 김을 팔던 처녀였습니다. 5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동해푸드그룹은 완도 공장 5개, 직원 1200명, 연 매출 850억의 수출 기업이 되었습니다. 일본 20개, 미국 15개 거래처를 둔 글로벌 기업이었지요. VIP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정수연이 나왔습니다. 검은색 아르마니 정장에 루이비통 구두를 신고 있었지요. 목에는 까르띠에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빛났습니다. 손에는 에르메스 버킨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왜 여기 계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를 바라봤지요. 며느리가 다가와서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으로 끌고 갔습니다. 어머님, 취임식장 맨 뒤 구석 자리에 앉아 계세요. VIP석은 주요 주주들 자리예요. 어머님은 그냥 가족 자리에 계시면 돼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검정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15년 전에 산 옷이었지요. 구두도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가방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중요한 날이에요. 제발 조용히 계세요. 김 굽는 할머니가 CEO 취임식에 있다는 거 부끄러워요. 완도에 계시지 왜 올라오셨어요? 김 굽는 할머니. 며느리는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5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을 손질하고 검수하고 포장했던 사람. 그게 며느리가 보는 저였습니다. 며느리가 하이힐 소리를 내며 VIP 대기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지요. 저는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대강당에서는 500명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취임식이 곧 시작될 것 같았지요.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비상계단을 올라 옥상으로 나갔습니다.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오후 2시 햇살이 따가웠지요. 저는 옥상 난간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팀장. 박정훈 감사팀장이었습니다. 28년 근속 직원이었지요. 60살 회계와 재무의 전문가였습니다. 회장님, 지금 취임식 직전이신가요? 박 팀장은 저를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22년 동안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지요. 네, 지금 옥상이에요. 며느리가 방금 절 VIP실에서 쫓아냈어요.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취임식 끝나고 1시간 뒤 긴급 이사회 소집하세요. 이사 7명 전원 통보했죠? 네, 회장님. 일본 이사 2명, 미국 이사 2명, 모두 대기 중입니다. 한국 이사 3명도 준비 완료했습니다. 증거는요? 320억 횡령 증거 3,000페이지, 녹음 80개 파일, 일본 바이어 진술서 12건,
모두 준비 완료했습니다. 경찰도 대기 중입니다. 좋아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울 하늘을 바라봤지요. 박 팀장, 아들 취임식은 그대로 진행하게 두세요. 그게 며느리가 누리는 마지막 영광이 될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후 4시 정각, 긴급 이사회 시작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래 대강당에서는 500명이 박수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취임식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요. 다음은 동해푸드그룹 신임 CEO 최민호 대표이사의 취임 선서가 있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저는 옥상 난간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비상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대강당 맨 뒤 구석 자리로 갔습니다. 며느리가 지정한 자리였지요. 단상에는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최민호 40살. 네이비 정장을 입고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선서문을 읽었습니다. 저 최민호는 동해푸드그룹 CEO로서 회사의 발전과 주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을 바라봤지요. 아들은 맨 앞줄 VIP석에 앉은 며느리를 보며 웃었습니다. 며느리도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둘 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2시간 후 이 모든 게 무너질 거라는 것을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대강당을 나왔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1975년 20살이었던 저는 남편과 함께 꿈을 꿨습니다. 작은 김건조장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꿈이었지요. 50년이 지났습니다.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싸움이 남았습니다. 오후 4시 긴급 이사회. 그곳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저는 회장실로 걸어갔습니다. 22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방이었지요.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대형 책상, 가죽 소파, 강남이 내려다 보이는 통창. 책상 위에는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CEO 최민호. 저는 그 명패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시간 후 이 명패는 사라질 것입니다. 취임식이 끝났습니다. 오후 3시 30분이었습니다. 저는 회장실 옆 작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두었지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취임식 대박이었어. 일본 바이어들 표정 봤어? 완전 감동했잖아. 그래, 당신 덕분이야. 당연하지. 내가 5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둘이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회장실 문 옆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완도 공장 5개에 300억, 강남 빌딩 400억 합치면 700억은 될 거야. 제가 아침에 들었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주실까? 엄마 성격 알잖아. 괜찮아. 법적으로 우리가 상속자야. 어차피 나중엔 다 우리 거야. 그래도 50년 일한 대가로 우리가 그 정도는 받아야지. 안 주면 법적으로 청구할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제 진짜 부자 돼. 내가 5년 동안 모은 거 있잖아. 얼마나 모았는데? 320억.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320억? 어떻게? 홍콩이야, 홍콩? 페이퍼 컴퍼니 3개 만들어서 해외 송금 중간에 빼돌렸어. 5년 동안 조금씩. 그게 가능해? 당연하지. 나 해외 사업 본부장이잖아. 일본 바이어 20개, 미국 바이어 15개. 다 내가 관리해. 중간에서 8%씩 떼면 아무도 몰라.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완전 바보야. 매일 완도 공장에서 김이나 구우면서 회사 돌아가는 거 하나도 몰라. 글로벌 비즈니스를 70살 할머니가 알겠어?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들키면 어떡해? 안 들켜. 회계팀장도 내 사람이야. 3천만 원 줬어. 환차손으로 처리하면 끝이야.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내일 발표할 유럽 투자안 있잖아. 응, 500억 투자하는 거. 그거 페이크야. 500억 승인받으면 홍콩 경유에서 스위스로 빼돌릴 거야. 뭐? 320억 더하기 500억, 820억이야. 그거면 우리 평생 놀고 먹어. 하지만 그럼 회사는? 회사? 시어머니 회사잖아. 우리가 왜 신경 써? 어차피 우리 스위스 가는 거야. 스위스? 응. 비행기표 이미 끊었어. 모레 출발이야. 저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모레. 이틀 후면 며느리와 아들은 820억을 들고 스위스로 도망칠 계획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양원 보낼 거야. 법적 후견인 서류 준비했어. 후견인? 응. 작년에 정신과 의사한테 5천만 원 줘서 가짜 진단서 받았어. 경도인지장애 초기래. 그거면 법적 후견인 신청할 수 있어. 엄마가 치매라고. 아니, 가짜야 가짜. 시어머니 멀쩡해. 근데 서류상으로는 치매 환자야. 후견인 되면 시어머니 재산 다 우리가 관리하는 거야. 며느리가 낮게 웃었습니다. 김이나 구우던 할멈이 글로벌 비즈니스 알아? 우리 시대야, 우리. 저는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5년. 며느리는 5년 동안 저를 속였습니다. 320억을 횡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0억을 더 빼돌리고 도망칠 계획이었지요.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USB가 하나 있었습니다. 박정훈 감사팀장이 4년 동안 모은 증거였습니다. 저는 USB를 꺼내서 손에 쥐었습니다. 197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의 모든 횡령 내역이 이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홍콩 페이퍼 컴퍼니 3개의 등기부등본, 오션 트레이드 HK 리미티드, 퍼시픽 푸드코, 글로벌 킴 엑스포트, 모두 2018년에 만들어진 유령 회사들이었습니다.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였지요. 며느리는 일본 바이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콩 회사로 송금해 주세요. 환율이 유리합니다. 바이어들은 믿었습니다. 정수연 본부장을 믿었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랬습니다. 일본 바이어 홍콩 페이퍼 컴퍼니 정수연 개인 계좌 중간에서 8%를 빼돌렸습니다. 2018년 18억, 2019년 95억, 2020년 127억, 2021년 80억, 합계 320억, 그리고 며느리의 스위스 은행 계좌에는 280억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환전 대기 중이었지요. 저는 USB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80개.
박정훈 감사팀장과 서민석 무역팀장이 2년 동안 모은 녹음이었습니다. 2022년 7월 15일 녹음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였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올해까지 200억은 모을 수 있어. 정말? 그렇게 많이? 내년에 500억 더 빼돌리면 총 700억이야. 그런데 엄마가 눈치채면 어떡해? 괜찮아. 치매 진단서 받아놨어. 법적 후견인 되면 끝이야. 하지만 엄마인데. 50년 김이나 구우던 할멈이 글로벌 비즈니스 알아요? 우리 시대라고.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하자. 저는 이어폰을 뺐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하자. 제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10개월 동안 뱃속에 품었던 아들이었습니다. 밤새 열이 나서 응급실을 달려갔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저를 배신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후 4시까지 30분 남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70살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굽은 허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50년을 버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3시 50분이었습니다. 긴급 이사회까지 10분 남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강남의 빌딩들이 보였지요. 5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1975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20살이었습니다. 완도시장에서 김을 팔고 있었지요. 할머니가 구운 김을 광주리에 담아서 팔았습니다. 그날 한 남자가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23살,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였습니다. 어부였지요. 김 굽는 일을 했습니다. 남자가 제 김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100원이요. 맛있어 보이네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지요. 그게 최영수, 제 남편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석 달 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완도 바닷가 작은 교회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지요. 신혼집은 20평짜리 단칸방이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바다로 나갔습니다. 김을 채취했지요. 저는 그 김을 손질하고 말렸습니다. 하루에 김 100장을 만들었습니다. 시장에서 장당 100원에 팔았습니다. 하루 수입 10,000원. 그게 우리의 전부였습니다. 1975년 가을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김건조장 차려요. 무슨 돈으로요? 대출 받아요. 200만 원만 있으면 작은 작업장 하나 얻을 수 있어요. 200만 원 큰 돈인데 할 수 있어요. 우리 열심히 하면 돼요. 남편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은행에서 2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완도 바닷가에 20평짜리 작업장을 얻었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동해김. 남편이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동쪽 바다의 김이라는 뜻이에요. 언젠가 이 이름이 세계로 뻗어나갈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진심이었지요. 1977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최민호. 3kg의 작은 아기였습니다. 제 품에 안긴 아들은 따뜻했습니다. 남편이 아들을 안고 말했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너한테 큰 회사 물려줄게. 기다려. 저는 웃었습니다. 20평 작업장에서 하루 200장 김 굽는 사람이
무슨 큰 회사를 물려준다는 건지 모르겠었지요. 하지만 남편은 진심이었습니다. 1980년 기회가 왔습니다. 일본 바이어가 완도를 찾아왔습니다. 도쿄에서 온 야마다 사장이었지요. 야마다 사장이 우리 김을 맛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오이시, 맛있어. 야마다 사장이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일본어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몇 마디 할 줄 알았지요. 어부 시절 일본 배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더듬거리며 일본어로 대답했습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야마다 사장이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월 만장 납품, 장당 300원, 월 300만 원의 수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계약했습니다. 1980년 3월 첫 수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도쿄로 김만장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야마다 사장에게서 팩스가 왔습니다. 대성공입니다. 다음 달부터 월 3만 장으로 늘려주세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여보, 우리 됐어. 일본이 우리 김을 좋아해.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월 3만 장을 만들려면 작업장을 늘려야 했습니다. 20평으로는 부족했지요. 남편이 다시 대출을 받았습니다. 1,000만 원이었습니다. 1980년 7월 60평 공장을 지었습니다. 직원 5명을 뽑았습니다. 하루 1,000장씩 만들었습니다.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돈이 들어왔습니다. 1985년 공장을 또 늘렸습니다. 150평이 되었지요. 직원은 20명으로 늘었습니다. 하루 3,000장씩 만들었습니다. 일본 거래처가 5개로 늘었습니다. 1990년 세 번째 공장을 지었습니다. 200평이었지요. 직원은 50명이 되었습니다. 연 매출 10억, 20평 작업장에서 시작한 지 15년 만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목표는 100억이에요. 20년 안에 달성할 거예요. 100억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우리 열심히 하면 돼요. 남편은 항상 그랬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루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지요. 저도 함께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장에 갔습니다. 김을 손질하고 검수하고 포장했습니다. 밤 11시에 집에 돌아왔지요. 아들은 할머니가 키웠습니다. 저는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평생 후회로 남았습니다. 1998년 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남편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대학 가면 경영학 전공해. 그리고 회사 물려받아.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하지만 아들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관심이 없었지요. 2000년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습니다. 2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결과였지요.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쉬셔야 합니다. 이대로 가시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쉬지 않았습니다. 아직 100억 못 채웠어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남편은 다시 공장으로 돌아갔습니다. 2001년 3월 연 매출이 90억이 되었습니다. 100억까지 10억 남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올해 안에 100억 달성해요. 그럼 우리 여행 가요. 일본 도쿄 가서 야마다 사장님도 만나고. 그래요. 여행 가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행은 오지 않았습니다. 2001년 8월 15일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공장 사무실에서였습니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바닥에 쓰러졌지요. 저는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유족분이십니까?
네, 아내입니다. 준비하세요. 준비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남편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웃었지요. 여보, 응, 나야.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미안해, 100억 못 채웠어. 괜찮아. 당신 충분히 잘했어. 남편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회사 지켜줘. 응, 지킬게. 민호 믿지 마. 뭐? 민호 아직 어려. 남편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모니터에서 긴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59세였습니다. 26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장례식에는 200명이 왔습니다. 완도 사람들, 직원들, 일본 바이어들이 왔지요. 야마다 사장도 왔습니다. 영정 앞에서 오래절을 했습니다. 최 사장님 고맙습니다. 제 인생의 은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3일장이 끝났습니다. 남은 건 저와 아들, 그리고 회사였습니다. 회사 빚 20억, 통장 잔고 3천만 원, 아들 나이 18살. 저는 결심했습니다. 회사를 지키겠다고,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게 제가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2001년 9월, 저는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한 달 후였습니다. 50명의 직원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불안한 눈빛이었지요. 사모님, 회사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합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안 계신데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사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책상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일본 주문서, 직원 급여 명세서, 은행 대출 서류들이었지요. 저는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밤새 읽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이해했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요. 2001년 10월 첫 위기가 왔습니다. 일본 바이어 두 곳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최 사장님이 돌아가셨으니 품질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일본으로 날아갔습니다. 생전 처음 비행기를 탔습니다. 생전 처음 해외에 나갔지요. 도쿄 공항에 내렸습니다. 야마다 사장을 만났습니다. 야마다 사장님, 품질은 똑같을 겁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김을 구운 사람이 저예요. 남편은 영업만 했어요. 김 품질은 제가 책임졌어요. 야마다 사장이 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최 사장님을 믿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뭔가요? 앞으로 일본어 배우세요. 제가 영어 못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50세에 시작한 외국어 공부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장에 갔습니다. 김을 손질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일본어 학원에 다녔습니다. 밤 10시에 집에 돌아와 복습했습니다. 2년이 지나자 일본어로 전화 통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나자 일본 바이어들과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5년 두 번째 위기가 왔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연세대 경영학과였지요. 하지만 아들은 공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술과 여자에만 관심이 있었지요.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드님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저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이 취한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집에 가자.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몰라. 회사 물려받을 생각 없니? 없어. 왜? 난 김 공장 따위 싫어. 평생 김 냄새 맡으며 살기 싫다고.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들을 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지요. 그럼 넌 뭐 하고 싶은데? 몰라.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의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민호 믿지 마.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회사를 이어받을 그릇이 안 된다는 것을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지키겠다고, 아들에게 맡기지 않겠다고. 2008년 세 번째 위기가 왔습니다. 금융 위기였습니다. 일본 주문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직원 10명 중 20명을 해고해야 했습니다. 저는 직원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제 능력이 부족해서입니다. 직원들이 울었습니다. 사모님 잘못 아닙니다. 세계 경제가 나빠서 그런 겁니다. 그래도 미안합니다. 저는 20명에게 퇴직금을 주었습니다. 빚을 내서 줬지요. 회사 빚이 30억으로 늘었습니다. 2010년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회사로 데려왔습니다. 이제 일 배워. 알았어. 아들은 마지못해 회사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핸드폰만 봤지요. 직원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도련님이 일을 안 하십니다. 알아. 조금만 기다려봐. 하지만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신부는 정수연이었습니다. 서울대 무역학과 출신, 미국 MBA 졸업생이었지요. 첫 만남에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회사 일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가 무역 전공했거든요. 그래, 고맙구나. 어머님, 회사 키우고 싶으시죠? 제가 해외 영업 맡을게요. 며느리는 똑똑해 보였습니다. 영어도 유창했고 자신감도 넘쳤지요. 저는 며느리를 믿었습니다. 2014년 며느리가 해외 사업팀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15개 거래처를 확보했지요. 매출이 늘었습니다. 2015년 400억, 2016년 550억, 2017년 700억. 저는 며느리에게 감사했습니다. 수연아, 고맙구나. 내 덕분에 회사가 크게 성장했어. 당연한 거예요, 어머님. 저도 이 회사 식구잖아요.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2018년 며느리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저를 해외사업본부장으로 임명해 주세요. 공식 직함이 있어야 바이어들이 신뢰해요. 그래, 알았어. 저는 며느리를 해외사업본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며느리는 그때부터 횡령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 6월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2019년 일본 바이어들에게 홍콩 회사로 송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2020년 중간에서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저는 완도 공장에만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을 손질했습니다. 서울 본사는 며느리가 관리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한 사람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박정훈 감사팀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 환차손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월 5천만 원씩이요. 환차손? 그게 뭐야? 환율 변동으로 생기는 손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럼 누가 조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 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숫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지요. 이거 조사해봐. 네, 회장님. 근데 조용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혹시 내부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박 팀장과 저는 비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4년이 걸렸습니다. 4년 동안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며느리가 320억을 횡령했다는 증거. 며느리가 내일 스위스로 도피할 계획이라는 증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내겠다고. 50년 인생을 걸고 이 싸움을 끝내겠다고. 2019년 10월 박정훈 감사팀장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완도 공장 사무실이었습니다. 문을 닫았지요. 회장님, 확실합니다. 정수연 본부장이 뭔가 숨기고 있습니다. 박 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2018년부터 환차손이 급증했습니다. 월 평균 5천만 원씩 발생하고 있어요. 1년이면 6억입니다. 원인이 뭐야?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모든 송금이 홍콩을 경유한다는 겁니다. 홍콩? 네. 일본 바이어가 우리한테 직접 송금하지 않고 홍콩 회사를 거쳐서 송금합니다. 왜? 그게 정 본부장이 지시했다고 합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가 뭔가 하고 있었습니다. 박 팀장, 조사해봐. 철저히. 네, 회장님. 2019년 11월 박 팀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뭐가?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가 3개 있습니다. 박 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오션 트레이드 HK 리미티드, 퍼시픽 푸드코, 글로벌 킴 엑스포트, 세 회사 모두 201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회사들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습니다. 완전 유령 회사예요. 누가 만든 거야? 정수연 본부장입니다.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확실해? 네, 홍콩 법무사한테 뇌물 줘서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빼돌렸어?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수십억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박 팀장, 이거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절대. 네, 회장님. 그리고 증거를 더 모아. 법정에 설 수 있을 만큼. 알겠습니다. 2020년 1월, 저는 협력자를 더 모았습니다. 서민석 무역팀장이었습니다. 55세, 25년 근속 직원이었지요. 일본어가 유창했습니다. 서 팀장,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회장님. 일본 가서 바이어들 만나봐. 정 본부장이 뭐라고 했는지 확인해봐. 무슨 일이십니까? 나중에 말해줄게. 지금은 비밀이야. 서 팀장은 의문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0년 2월 서 팀장이 일본에서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바이어들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정 본부장이 홍콩 회사로 송금하라고 지시했답니다. 환율이 유리하다고요. 그래서? 근데 바이어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대요. 왜 홍콩을 경유하냐고요. 그래도 정 본부장이 강력히 요청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더 있어? 네. 바이어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간에서 몇 퍼센트 떼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며느리가 중간에서 수수료를 떼고 있었습니다. 서 팀장, 바이어들한테 진술서 받아올 수 있어? 진술서요? 응. 나중에 법정 증거로 쓸 거야. 서 팀장이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설마. 응. 정 본부장이 횡령하고 있어. 서 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 바이어들 설득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서 팀장은 1년에 4번씩 일본을 다녔습니다. 총 12명의 바이어를 만났습니다. 12명 모두 진술서에 서명했습니다.
정수연 본부장이 홍콩 회사로 송금하라고 지시했다. 중간에서 8% 수수료를 뗐다. 야마모토라는 브로커가 중간 역할을 했다. 2020년 3월 저는 세 번째 협력자를 모았습니다. 김영수 법무팀장이었습니다. 50세, 20년 근속 변호사였지요. 김 팀장, 이거 봐. 저는 지금까지 모은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김 팀장이 서류를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이건, 응, 며느리가 횡령하고 있어. 금액이 얼마입니까?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100억은 넘을 것 같아. 김 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적으로 고소할 겁니까? 응. 하지만 지금은 안 돼. 증거가 더 필요해. 어떤 증거가 필요하십니까? 녹음이야. 며느리가 직접 말하는 녹음. 김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녹음 장비 준비하겠습니다. 2020년 4월 며느리 사무실에 몰래 녹음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작은 마이크였습니다. 책상 밑에 붙였지요. 그날부터 2년 동안 며느리의 모든 대화가 녹음되었습니다. 전화 통화, 대면 대화 모든 것이요. 2022년 7월 15일 결정적 녹음이 나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였습니다. 자기야, 올해까지 200억은 모을 수 있어. 정말? 그렇게 많이? 내년에 500억 더 빼돌리면 총 700억이야. 그런데 엄마가 눈치채면 어떡해? 괜찮아. 치매 진단서 받아놨어. 법적 후견인 되면 끝이야. 하지만 엄마인데. 50년 김이나 구우던 할멈이 글로벌 비즈니스 알아요? 우리 시대라고.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하자. 저는 그 녹음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도 공범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저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박 팀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이제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법정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아직 아니야. 예. 며느리가 언제 도망칠지 모르잖아. 도망가기 직전에 잡아야 해. 그럼 계속 지켜봐. 며느리가 움직일 때까지. 2023년 10월 며느리가 움직였습니다. 스위스 취리히행 비행기표를 2장 예약했습니다. 날짜 12월 16일. 이틀 후였습니다. 박 팀장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며느리가 내일 유럽 투자안을 발표합니다. 500억 투자안이에요. 500억? 네. 근데 이상한 게 투자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럼 빼돌릴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의 계획이 보였습니다. 500억을 승인받는다. 홍콩으로 송금한다. 스위스로 빼돌린다. 비행기 타고 도망간다. 박 팀장, 준비해. 무엇을요? 내일 투자안 발표 직후 긴급 이사회 소집해. 긴급 이사회요? 응. 그리고 경찰한테 연락해. 내일 회사 앞에 대기하라고. 박 팀장이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내일? 응. 내일 끝내는 거야. 2023년 11월 3일 며느리가 또 녹음되었습니다. 아들과의 대화였습니다. 12월 16일 스위스행 비행기 예약했어. 투자안 통과되면 바로 가는 거지? 응. 500억 빼돌리고 바로 출국. 엄마는? 요양원 보내. 법적 후견인 서류 다 준비됐어. 알았어.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 저는 그 녹음을 들으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2023년 12월 14일 저는 박 팀장, 서 팀장, 김 팀장을 불렀습니다. 완도 공장 사무실이었습니다. 내일 서울로 올라가. 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증거 준비했어? 네, 회장님. 박 팀장이 대형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류 3,000페이지, USB 10개, 진술서 12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녹음은 80개 파일 모두 준비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오후 4시에 본사 앞에서 대기합니다. 이사회는 7명 전원 참석 확정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다들. 4년 동안 수고했어. 세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저희야말로 감사합니다. 박 팀장이 말했습니다. 28년 전 제 아버지가 빚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2천만 원을 빌려주셨습니다. 덕분에 아버지가 살았습니다. 제가 이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 팀장이 말했습니다. 20년 전 제 딸이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치료비가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돈을 대주셨습니다. 덕분에 딸이 살았습니다. 제가 이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팀장이 말했습니다. 15년 전 제가 법무법인 독립하려고 할 때 회장님이 2억을 투자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하지 마. 우린 그냥 옳은 일을 하는 거야. 네, 회장님. 2023년 12월 15일 새벽, 저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5시간이 걸렸지요. 서울역에 내렸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렸습니다. 회사까지 걸어갔습니다. 오전 9시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70살 할머니가 김 굽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회장실 옆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까지, 아들의 CEO 취임식이 시작될 때까지 오후 4시 정각이었습니다. CEO 취임식이 끝났습니다. 저는 8층 이사회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 팀장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모두 도착하셨습니다. 고마워. 저는 이사회실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회의실이었습니다.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지요. 테이블 양옆으로 7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일본 이사 2명, 미국 이사 2명, 한국 이사 3명. 모두 저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일본 이사 중 한 명이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야마다 사장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어로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합니다. 회장님 부탁이었는데요. 미국 이사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미시즈, 초이, we are ready. Thank you, 미스터. 잔선. 저는 테이블 상석에 앉았습니다. 22년 만에 앉는 자리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보더니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왜 여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를 바라봤지요. 아들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 누구세요? 이사님들? 7명의 이사들이 아들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왜 이사님들을 불러놓으셨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앉아라. 예, 앉으라고 했어. 며느리와 아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박 팀장을 봤습니다. 시작하세요. 박 팀장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벽면에 대형 스크린 3개가 내려왔습니다. 왼쪽 스크린 한국어, 가운데 스크린 영어, 오른쪽 스크린 일본어. 박 팀장이 말했습니다. 긴급 감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스크린의 첫 번째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홍콩 페이퍼 컴퍼니 3개, 오션 트레이드 HK 리미티드, 퍼시픽 푸드코, 글로벌 킴 엑스포트, 등기부등본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박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세 회사는 2018년에 홍콩에 설립되었습니다. 사무실은 없습니다. 직원도 없습니다. 완전한 유령 회사입니다.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런 회사 모릅니다. 박 팀장이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홍콩 법무사 진술서였습니다. 이 회사들은 정수연 본부장이 설립했습니다. 홍콩 법무사가 진술서에 서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스크린에 두 번째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자금 흐름도 복잡한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일본 바이어 홍콩 회사 정수연 계좌, 미국 바이어 홍콩 회사 정수연 계좌. 박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바이어들에게 홍콩 회사로 송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간에서 8%를 빼돌렸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박 팀장이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횡령 금액 2018년 18억, 2019년 995억, 2020년 127억, 2021년 80억, 합계 320억.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야마다 사장이 일본어로 중얼거렸습니다. 산주이치오쿠엔 320억엔. 박 팀장이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정 본부장의 스위스 은행 계좌에는 현재 280억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에 스위스 은행 계좌 명세서가 떴습니다. 정수연 명의였습니다. 잔고 280억. 며느리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누가 조작한 거예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앉아. 어머님, 이건 정말 아니에요. 누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앉으라고 했어.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저는 박 팀장을 봤습니다. 다음, 박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녹음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자기야, 올해까지 200억은 모을 수 있어. 정말? 그렇게 많이? 내년에 500억 더 빼돌리면 총 700억이야. 그런데 엄마가 눈치채면 어떡해? 괜찮아. 치매 진단서 받아놨어. 법적 후견인 되면 끝이야. 회의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야마다 사장이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신지라레나이 믿을 수 없어. 미국 이사 존슨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This is unbelievable. 녹음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인데 50년 김이나 구우던 할멈이 글로벌 비즈니스 알아요? 우리 시대라고.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하자. 녹음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며느리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테이블에 손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가짜예요. 박 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녹음 원본 파일이 있습니다. 법정 감정을 받아도 됩니다.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건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를 차갑게 바라봤지요. 며느리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아니에요. 누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연. 네. 너 70살 할멈이 글로벌 비즈니스 몰라?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50년 동안 일본, 미국 바이어들과 직접 협상했어. 일본어,
영어 다 배웠어.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저는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야마다 사장님, 제가 첫 수출 계약 맺은 게 몇 년입니까? 야마다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센큐야쿠아 치주넨입니다. 1980년입니다. 그때 제 나이가 몇이었습니까? 2주고 사이입니다. 25입니다. 저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미스터 잔선, How long have we been working together? 존슨이 대답했습니다. 20 is, 미시즈. 초이. 저는 며느리를 받습니다. 20년 동안 미국 시장을 개척한 게 나야. 내가 입사하기도 전에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박 팀장을 받습니다. 마지막 증거. 박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크린에 마지막 화면이 떴습니다. 스위스 취리희행 비행기표. 정수연 최민호. 출발 12월 16일 오후 6시. 내일이었습니다. 박 팀장이 말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오늘 유럽 투자한 500억을 승인받은 후 내일 스위스로 도피할 계획이었습니다. 총 820억을 빼돌리려 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8명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저 억울해요.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정수연 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 정말 억울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봐. 며느리가 끌려나갔습니다.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저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최민호, 엄마, 오늘부로 그룹 대표이사직을 즉시 해임합니다. 엄마, 지분 5% 전량 회수합니다. 배임 행위로 주주권 박탈합니다. 엄마, 제발. 저는 아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당신은 이제 이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엄마,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7명의 이사들을 봤습니다. 긴급 이사회를 계속하겠습니다. 2024년 1월 10일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정수연이 횡령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320억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횡령했습니까? 홍콩 페이퍼 컴퍼니 3개를 만들어서 해외 송금 중간에 빼돌렸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서류 3,000페이지, 녹음 80개 파일, 일본 바이어 진술서 12건이 있습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 정수연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지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모함한 겁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은 2달 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2024년 3월 25일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정수연에게 징역 15년, 벌금 50억, 손해배상 400억을 선고합니다.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저 억울해요.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부터 5년간 조직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금액이 320억에 달하며 해외 도피를 계획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며느리가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며느리를 고소한 심정이 어떠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에 탔지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완도 바닷가 작은 집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 저를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동해푸드그룹 며느리 320억 횡령 사건, 오늘 1심에서 징역 15년 선고. 최옥순 회장의 4년간 증거 수집이 결정적 역할.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지요. 며느리는 현재 여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2024년 4월 기준 복역 중입니다. 모든 자산이 압류되었습니다. 경매로 처리되었지요. 스위스 은행 계좌에 280억도 회수했습니다. 홍콩 페이퍼 컴퍼니 3개는 폐쇄되었습니다. 일본 브로커 야마모토는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회계팀장은 징역 5년, 벌금 1억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신과 의사 이민수는 의사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요. 아들 최민호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녹음 일부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사처벌은 받았습니다. 지분 5% 강제 회수, 60억 상당이었습니다. 회사 영구 출입 금지. 아들은 현재 강원도 속초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은 집을 임대해서 혼자 살고 있지요. 저는 아들과 연락하지 않습니다. 아들도 저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2024년 4월 회사는 정상화되었습니다. 320억을 전액 회수했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했습니다. 박정훈 감사팀장을 CEO로 임명했습니다. 서민석 무역팀장을 COO로 승진시켰습니다. 김영수 법무팀장을 CLO로 승진시켰습니다. 외부에서 CFO를 영입했습니다. 이사회를 재구성했습니다. 총 7명입니다. 한국인 3명, 일본인 2명, 미국인 2명입니다. 제 지분은 80%입니다. 하지만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명예회장 직함만 유지합니다. 2024년 말 회사는 성장했습니다. 연 매출 850억, 1150억, 영업이익률 8%, 13%, 수출 비중 60%, 70%,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 시가총액 4천억. 저는 완도 공장에 남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김을 손질합니다. 검수합니다. 포장합니다. 50년 동안 해온 일입니다. 계속할 겁니다. 2025년 1월입니다. 겨울 바다가 차갑습니다. 저는 완도 바닷가를 걷고 있습니다. 71살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주름은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화롭습니다. 지난 4월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완도에 작은 김 건조장을 차렸습니다. 이름은 옥순이네 김입니다. 20평짜리 작은 건조장입니다. 직원은 저 혼자입니다. 하루에 김 100장을 만듭니다. 장당 10,000원에 팝니다. 하루 수입 100만 원, 한 달 수입 2,500만 원, 재료비와 월세를 빼면 8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저 혼자 살기에 충분합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바다로 갑니다. 김을 채취합니다. 손질합니다. 건조합니다. 포장합니다. 오후 4시에 가게 문을 닫습니다. 저녁에는 바다를 바라보며 저녁을 먹습니다. 단순한 삶입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동해푸드그룹은 잘 되고 있습니다. 박정훈 CEO가 1년 동안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2024년 매출 1,200억, 직원 2,100명, 나스닥 상장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 상장 목표입니다. 저는 매 분기마다 경영 보고를 받습니다.
박 CEO가 완도로 찾아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 보고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박 CEO님 능력이에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저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믿고 맡깁니다.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작년 가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완도 어르신 한 분이 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80살 할머니였습니다. 최 회장님 맞으시죠? 네. 28년 동안 저한테 김 보내주신 분이시죠? 저는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매달 마지막 일요일마다 김 10장씩 보내주셨잖아요. 흰 봉투에 드세요라고 쪽지 넣어서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번에 신문에 나신 거 보고 알았어요. 사진을 보니까 회장님이셨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28년 동안 굶지 않았어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 후로 완도 어르신들이 제 가게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10명이 다 찾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천만에요. 계속 건강하세요. 지난 12월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아들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수염을 기르고 옷은 낡았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엄마, 왔니? 속초에서 왔어요. 그래.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NGO 만들었어요. NGO? 네. 푸른 바다라고. 바다 쓰레기 수거하고 어촌 지원하는 단체예요. 그래. 직원 35명이에요. 제 남은 돈 5억 다 투자했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잘했구나. 엄마.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정말 잘못했어요. 매일 후회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됐어. 내가 제대로 살고 있으니까. 엄마 용서해 주세요. 이미 용서했어. 아들이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아들을 안았습니다. 3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찾아옵니다. 함께 김을 굽습니다. 저녁을 먹습니다. 생선구이, 된장찌개, 김치를 먹지요. 대화를 합니다. 엄마, 이번 주에 바다 쓰레기 6톤 수거했어요. 수고했구나. 밥 더 먹어라. 엄마 김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래. 다음 주에 또 와라.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 간단한 대화입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이제 저는 평화롭습니다. 50년을 일했습니다. 22년을 속았습니다. 4년을 준비했습니다. 하루 만에 끝냈습니다. 이제는 쉽니다. 작은 가게에서 김을 굽습니다. 아들과 일요일을 보냅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저녁을 먹습니다. 그게 제 삶입니다. 오늘 저녁 저는 바닷가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입니다. 따뜻한 옥수수차를 마십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평화롭습니다. 저는 하늘을 봅니다.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혼잣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도 보고 있죠?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아주 행복해요. 우리 아들 이제 사람 됐어요. 당신이 봐도 자랑스러울 거예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처럼요. 저는 천천히 일어납니다. 가게로 돌아갑니다. 내일도 김을 구울 것입니다. 소박하지만 당당하게요. 간판 불빛이 어둠 속에서 따뜻하게 빛납니다. 옥순이네 김. 바람이 불어와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립니다. 평화로운 밤입니다.
70살에 새로 시작했어요. 50년 지옥 견뎠고 이제는 천국이에요.